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한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최고의 대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회담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담이 개전 이후 최대 분수령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긴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백악관 회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정오 정도,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시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7개국 정상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18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에게 알리고 논의하는 합의하는 자리였죠. 네. 회담 뒤에 트럼프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을 예정되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포함된 3자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 자체는 일단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고 우크라이나 종전에 있어서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소셜에 글을 올리고서 젤렌스키 푸틴 간 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포함한 3자 회담을 하겠다. 이것은 약 4년간 지속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네. 쪽도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도중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를 해서 한 40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분 통화한 걸 인정을 하고 네. 푸틴과 젤렌스키의 직접 회담을 위한 실무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젤렌스키는 오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안보 보장을 포함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매우 좋은 대화를 가졌다라고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는 푸틴과 양자도 만날 준비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회담은 젤렌스키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은 무슨 러시아 쪽에서 그래 받아줬다는 거죠. 트럼프를 통해서. 네. 회담 시작 전에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그동안 좋은 아주 최고의 대화를 나눠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 감사의 말도 전하고 또 트럼프가 3자 회담 즉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회담을 조직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이제 회담에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즉각 직행 휴전을 자기가 선언을 했는데 휴전을 네. 하는 거를 지금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됐다. 휴전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시점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중단하려고 했던 다른 전쟁에서는 휴전을 먼저 하지 않았다. 휴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끝에 있는 평화협정은 현재로서는 매우 달성 가능한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휴전을 요구했는데 그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러시아부터 받아오지 못하고 대신 이거 휴전 없이 그냥 평화협정으로 막바로 가는 협상을 하자 이런 걸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제 해명 같은 걸 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푸틴과의 합의는 그 궁극적으로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좋은 회담을 갖는다면 이런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 3자 회담을 주선하고 무언가 될 것 같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평화는 달성 가능한 도달한 거리에 있다. 가까이 있다. 아주 낙관적인 말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보장을 수용하겠다고 동의를 해줬다. 이건 아주 상당히 주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그리고 네. 이걸 가지고서 이번 회담에서 가능한 영토 교환이 가능한지 논의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인데 미국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런 거죠. 휴전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평화협상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안보 보장과 영토 교환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 이걸 가지고 3자 회담, 2자 회담과 3자 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그 뒤에 이 책임을 질 것인데 미국도 도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유럽 쪽 반응이 궁금합니다. 근데 유럽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부터 왜 휴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휴전을 해야 된다. 예.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네. 늦어도 다음 회담에는 휴전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전 없이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보장 논의가 유럽 전체 대륙의 문제이다. 유럽 대륙의 전체 안보에 관한 안보보장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쟁을 끝나기 위한 특히 안보보장에서 진정한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3자 회담이 다음에 올 아주 합당한 조치이다. 네. 그리고 향후 회담과 안전보장은 역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동안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푸틴과 젤렌스키의 양자 회담, 그 다음에 3자 회담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이미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월 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었죠. 예, 약간 망신 줬죠. 이제 이번에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예. 특히 그때 2월 달에 너 양복 왜 안 입고 왔냐 이런 조롱까지 냈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도 약간 세미 양복, 넥타이는 안 맸지만 세미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달라졌다 봐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젤렌스키도 어느 타협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지는 거지 양복을 입고 왔다는 말이죠. 네네. 요약하자면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보부장을 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지켜하는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3자 회담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영토 교환도 덧붙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유럽은 안보부장을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휴전 역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거고 특정 사안에는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 이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보부장과 영토 교환을 놓고서 이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번 회담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15일에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알래스카 회담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유럽은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휴전을 최우선 사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평화를 논할 수 없다는 원칙의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징집한다고 그러고 네네. 거리에서 강제 징집한다고 그러고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영토를 내주고라도 종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을 하면은 네. 모든 전선에서 동결을 동결하겠다. 하겠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계속 설명했지만 현재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가 75% 정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5% 물러나라. 그럼 우리가 다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북부에 있는 수미와 하르키우에 있는 약간의 땅 점령을 우크라이나한테 반환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기네 영토라고 선포했던 헤르손과 자포리자 두 개 주에서 미점령지도 더 이상은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회담 전부터 거부했죠. 거부를 하니까는 그러자 트럼프와 푸틴이 이런 안을 내놓은 거죠. 좋다 그럼 휴전 없이 평화협정으로 직행하자 우리가 휴전 직행하는 하자. 그리고서 그걸 위해서 안전보장,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서 논의하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전후 안전보장을 던져놓고서 네. 우크라이나 유럽을 유인하고 압박한 거죠. 우크라이나 유럽도 이걸 평가를 하고서 이제 결국 2자 회담, 3자 회담에 동의하고 지금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은 역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예. 이번에 합의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논의된 전후 안전보장이라는 함은 네. 안전보장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편 서방 군대 주둔도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 주둔도 허용하는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네. 특히 나토 헌장 5조에 규정되는 집단 방위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의 한 회원국의 이 침공을 받으면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서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네.
즉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안보 보장에 대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동의를 하면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그 안전 보장에 해준 모든 나라에 대한 침공을 가지고 집단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나토에 가입을 안 했지만 나토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계속 반대해왔던 서방 군대 주둔 허용, 러시아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것도 하겠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그래서 17일 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서 성명을 냈고서 적대 행위들이 중단되면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성격의 안전보장군이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 미국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책임이라고 미국이 안보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나토 회원국이 관여되는 건 어떤 형태로도 반대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두 나라가 자기네 입장을 철회를 한 거죠. 철회를 하고서 좋다. 그러면 미국도 안보 보장에 참여를 하고 러시아도 서방의 군대를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양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에서의 어떤 반응 평가 이미 어떻습니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런 안전 안보 보장안이 나오자 휴전 없이 평화협정으로 직행한 협상들에 대해서 성공한다면 정치 외교적 추가 노력 없이 몇 주간 지속될 휴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미국이 참여한 안전 보장은 역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알래스카 회담 뒤에 뭐 서방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서방의 주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무릎을 꿇었고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네. 푸틴 모든 것을 얻고 들고 갔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관찰하지 못하고 영토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인데 뒤집어 말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휴전도 관찰하고 영토에 넘겨주지 않으려면은 러시아가 그럼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이죠.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즉 이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3년 동안 전쟁하고 저런 상황인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갖고서 사람 비판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좀 누가 옳고 그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할 수 있었다고 허풍을 떤 건 비판받아야 마찬가지지만은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겠다는 비판은 약간 초점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장 이 안을 갖고서 어쨌든 모든 사자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자가 협의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거는 좀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네. 안전보장은 영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토 네. 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문제고 안전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미래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좋다. 역대 최고의 대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영토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긴 하네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시작이죠. 네네네. 그리고 안전 보장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무장 제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같이 또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특히 오늘 회담 도중에 러시아 외교부가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한 어떠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했던 거듭된 반대를 표명했는데 다시 재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또 점령지를 러시아가 실효적인 지배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공식적 영토로 인정할까 하는 문제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는 이제 그것과 요구하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정교회 활동이나 러시아 공용어 문제도 러시아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 감정상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회담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거고 그렇죠.
영토 교환과 안보 보장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결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리치의 노래 Stuck on You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